지시선을 넣는 명령어가요. 원래는 dim 리더하고 q 리더하고 m 리더하고 이렇게 세 개입니다. 그런데 dim 리더는 안 써요. q 리더하고 m 리더를 씁니다. q 리더는 퀵 리더의 약자입니다. 퀵 리더. 그다음 m 리더는 multi 멀티 리더의 약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얘는 빠른 지시선이고요. 얘는 다중 지시선이 됩니다. 두 개 다 써요. 특히 M리더에 정말 좋은 기능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Q리더만 쓰려고 하지 마시고 M리더도 함께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Q리더의 장점이 있고 M리더의 장점이 있어요. 자, 지시선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지시하는 겁니다. 요게 뭡니다 라고 이렇게 지시하는 선, 그게 지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 이렇게 있어요. 이건 말로 풀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보통 치수가 거리를 뜻하잖아요. 거리, 각도, 반지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 말로 풀어서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고 4- 파이 20 CB라고 씁니다. 카운터 보링. 그 다음 파이 8 드릴. 이렇게요. 카운터 보링이란 얘기는 이렇게 자립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먼저 이 4자가 이 앞에 오는구나. 이렇게 4-88 드릴, 즉 4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4개가 있는데, 수량이 4개가 있는데 88, 직경이 8mm로 구멍을 뚫으세요. 드릴. 그 다음에 파이 20짜리로 자립하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뎁스 DP라고 해서 뎁스가 들어갑니다. 깊이가 뭐 2mm, 3mm 이렇게요. 이건 말로 풀어서 쓴 거예요. 이렇게 말로 풀어서 쓸 때는 지시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 쪽에서는 이제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는 이렇게 지시선을 뽑아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골뱅이 아니 골뱅이가 아니지. 파이 20 온수 파이프. 골뱅이 250 이런 식으로. 그럼 뭐예요? 직경이 그러니까 직경이 20mm짜리인데 온수 파이프 직경 20mm짜리인데 간격이 250mm 간격으로 배치되도록 해라. 즉 이렇게요. 이렇게 온수 파이프가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온수 파이프가 이 간격이 250mm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말로 풀어서 쓰는 치수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지시선이에요. 말 그대로 지시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말로 풀어서 써줄 테니까 이거 이렇게 가공해, 이거 이렇게 만들어. 이게 이제 지시선의 개념입니다. 자, Q리더. 그러면 제일 먼저 퍼스트 리더 포인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지시선의 위치. 자,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지시선이 나오고 넥스트 포인트, 다음 점이 나옵니다. 다음 점, 그 다음에 넥스트 포인트. 점 3개밖에 안 찍혀요. 점 딱 3번 찍으면 그냥 끝나요. 텍스트 위드가 나옵니다. 이거 그냥 0으로 주시면 돼요. 엔터. 그 다음에 퍼스트 라인, 첫 번째 줄 오브 어노테이션 텍스트. 지시선이 여러 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첫 번째 지시선 주석을 달아주세요 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내용을 안 쓰고 그냥 엔터 칩니다. 그러면 m텍스트가 만들어져요. m텍스트 명령어가 실행됩니다. 여기서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36 곱하기 36 반자 돌림 엔터. 그 다음에 thk 10
미장합한, 그 다음에 45 곱하기 45 반자틀, 이렇게요. 그러면 여러 줄이 쭉 써졌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큐리더 이렇게 수직으로 뽑으셔도 돼요. 수직으로 뽑고 수평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계 쪽에서는요, 이 지시선을 60도나 혹은 30도로 뽑습니다. 45도로 뽑으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건축 쪽도 물론 45도는 안 씁니다. 해도 돼요. 45도 라인을 뽑아도 됩니다. 그런데 안 쓰는 거예요. 45도 라인을 일부러 안 쓰는 겁니다. 왜 안 쓸까요? 안 쓰는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 해칭선과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칭선이 45도거든요. 해칭선 45도짜리를 많이 쓰는데 지시선이 45도로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다가 선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60도나 30도를 많이 써줍니다. 일부러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설계자가 원하는 부분을 정확히 다른 사람들이 도면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건축 쪽에서는 이렇게 수직으로 잘 뽑아요. 네, 이렇게 수직으로 뽑아서 엔터, 엔터, 그 다음에 내용을 쓰시면 되죠. %C 20 카운터 보링 뎁스 5 4-% %C 8 드릴. 자, 한번 해보시죠. 큐리더. 자, 큐리더 명령을 실행하면 여기 세팅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냥 엔터를 누르셔도 돼요. 엔터를 누르셔도 되고 그냥 세팅을 누르셔도 되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큐리더 설정 창이 뜹니다. 어노테이션 타입, 즉 주석으로 무엇을 넣을 거냐. 엠텍스트, 문자를 넣겠습니다. 카피언 오브젝트, 내가 객체를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톨러런스, 공차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 블록을 불러서 넣겠습니다. 넌, 아무것도 안 넣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엠텍스트고요. 그 다음에 톨러런스입니다. 자, 톨러런스 체크를 해보고요. 톨러런스를 체크하면 여기 탭이 하나 사라집니다. 자, 탭이 없죠? 엠텍스트를 누르면 여기 탭이 하나 나와요. 어태치먼트가. 자, 톨러런스를 눌렀습니다. 공차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리더 라인 앤 에러, 지시선과 화살촉입니다. 지시선은 스트레이트, 직선이고요. 지시선의 모양, 직선과 곡선 두 가지입니다. 스트레이트는 직선이고 스플라인은 곡선이고, 이건 좀 이따 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넘버 오브 포인트 3번 찍겠습니다. 우리가 3번 찍으면 그 다음에 바로 어노테이션 타입이 나오죠. 네, 바로 여기서 3번으로 찍어놔서 그렇습니다. 리밋을 걸어놔서 그래요. 그 다음 에로헤드, 화살촉의 머리, 화살머리죠. 자, 공차는요, 얘를 쓰지 않습니다. 누구 쓰냐면 데이텀 트라이앵글을 씁니다. 데이텀이 기준면이란 뜻이에요. 기준면이란 뜻입니다. 기준면이 삼각형 모양으로 나와요. 트라이앵글이 있고 트라이앵글 필이 있습니다. 삼각형 채우기란 뜻이에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 기하공차죠. 네, 기하공차를 뽑아내는 겁니다. 심볼 어떤 걸 갈 거냐? 동심도 0.01 데이텀 A를 기준으로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면이 A를 기준으로 동심을 이루되 0.01mm 오차를 가져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게 형상공차입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형상공차만 딸랑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지난번에 톨러런스 써봤잖아요. 이 형상공차만 딸랑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시선과 함께 써야 됩니다. 그래서 큐리더를 쓰는 겁니다. 큐리더. 자, 다시 어넌테이트를 m텍스트로 바꾸겠습니다. 어넌테이트를 m텍스트로 바꾸고요. 그 다음 이번엔 스플라인으로 바꿔보죠. 스플라인은 곡선이란 뜻이죠. 자, 도트로 쓰겠습니다.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는 화살표도 많이 쓰지만 도트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여기 클로즈드 필이라고 하는 요 삼각형, 그 다음에 아키텍처 틱이라든지 오빌크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도트 했죠? 네, 그 다음 요 정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뭐 공차 같은 경우는 데이텀 트라이앵글 같은 거 많이 씁니다. 자, 이번엔 도트입니다. 도트를 썼고요. 오케이. 아, 다시요. 하나 더요. 하나 올려줘야 됩니다. 숫자를 하나 올려줘야 돼요. 스플라인일 때는 넘버 오브 포인트를 4로 바꾸시고 스트레이트일 땐 3으로 바꿔주세요. 하나 모자르더라고요. 써보니까. 자, 오케이. 자, 도트 나왔고요. 자, 어떻게 되나요? 지시선이 곡선으로 나오는 거 맞습니까? 엔터, 엔터. 자, 한번 써보시죠. 자, 다시 또 큐리더 세팅. 이번엔 어태치먼트로 갈 겁니다. 어태치먼트. 어태치먼트가 부착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보시면 문자가 여기 있어요. 문자가 여기 있고, 자, 텍스트 온 레프트 사이드, 아니 지시선이 여기 있고 문자가 이렇게 왼쪽으로 오면, 텍스트 온 라이트 사이드, 문자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면, 이런 뜻입니다. 다시요. 지시선을 기준으로 텍스트가 왼쪽에 이렇게 왼쪽에 위치하게 되면 미들 오브 바텀 라인 쭉 써지고 이렇게 지시선이 생겨라, 이 얘기입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문자가 들어가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건 직접 보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자, 스트레이트로 바꾸고 포인트는 3으로 바꿨습니다. 자, 지시선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미들 오브 바텀 라인이에요. 자, 맨 아랫줄 중간에 걸려 있는 거 맞습니까? 텍스트가 오른쪽에 위치하면 이렇게 왼쪽으로 갑니다. 아니, 근데 텍스트가 오른쪽에 위치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문자가 지시선의 오른쪽에 위치할 경우 제일 아랫 라인에, 문자가 지시선의 왼쪽에, 아니 다시 이상하다. 문자가 지시선의 왼쪽에 위치할 경우, 지시선의 왼쪽에 위치할 경우 맨 아랫줄에, 문자가 지시선의 오른쪽에 위치할 경우 맨 윗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큐리더 세팅에 들어가면 그냥 이거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미들 오브 탑 라인으로 놓던가 아니면 미들 오브 바텀 라인으로 놓던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쪽 방향으로 그리든지 조금 더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라인 바텀 라인을 눌러버리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바텀 라인이 그려집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쓰는 건 기계 쪽에서 주로 이렇게 써요.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선 주로 이렇게 씁니다. 특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런 부분이요. 자, 라인,
카피 어레이 4개 피트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각 줄마다 하나씩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큐리더. 자, 제가 이렇게 60도 방향으로 주로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 C 20 카운터 보링 뎁스 5mm %% C 8mm 드릴.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라인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선도 이렇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다 그려줘야 돼요. 칸칸이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다중지시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지시선은요, 바로 여기 있는 내용을 쓰시면 더 좋습니다. 리본 메뉴를 쓰는 게 조금 더 쉬워요. 앱리더 스타일이 있고, 앱리더가 있고, 앱리더 에디트가 있습니다. 앱리더 스타일. 그러면 앱리더 유형 설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앱리더 스타일이에요. 좀 적어드려야 되겠죠? 앱리더 스타일 앱리더 에디트. 자, 가장 중요한 건 앱리더 스타일하고 앱리더입니다. 앱리더를 바로 시작하기 전에 앱리더 스타일을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리본 메뉴에 보시면 여기 아래로 간, 대각선 아래로 가는 화살표가 있을 겁니다. 얘가 앱리더 스타일입니다. 보시면 앱리더 다중지시선을 만들어서 뉴 버튼을 눌러서 여러 개 만들어서 쓸 수 있고요. 모디파이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앱리더 유형 설정이 뜹니다. 리더 포맷입니다. 지시선에 대한 유형이고요. 타입 보시면 아까 큐리더와 마찬가지로 스트레이트, 스플라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직선이고 스플라인은 곡선이겠죠. 이건 상황에 따라서 바꾸시면 되고, 칼라, 라인 타입, 라인 웨이트는 안 바꾸고, 에로헤드, 화살촉의 모양이죠. 화살촉의 모양은 바꾸셔야 되겠죠. 자, 도트로. 근데 여기 화살촉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 큐리더나 우리가 썼던 치수선에서 쓰는 화살촉의 크기는 2.5mm로 되어 있습니다. 2.5mm요. 얘는 4mm로 되어 있어요. 안 맞는 거죠. 얘 바꾸셔야 됩니다. 2.5로. 나중에 요거 오늘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거 같이 똑같이 맞추셔야 됩니다. 요거 리더 포맷에서는 스트레이트냐, 그러니까 직선이냐 곡선이냐, 그 다음에 화살촉의 모양은 무엇이냐, 그 다음 화살촉의 크기는 뭐냐,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리더 스트럭처, 지시선의 구조물이죠. 자, 맥시멈 리더 포인트. 아까 Q 리더는 3번으로 되어 있었죠. 근데 M 리더는 2번으로 한 번 더 적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바로 이 부분을 또 기억하셔야 돼요. 스케일. 축척입니다. 이거 당연히 축척 맞춰야 돼요. 축척 틀어지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1대 40도면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40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키워줍니다. 나머지 다 알아서 키워줘요. 문자의 크기, 화살촉의 크기 다 알아서 키워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치수도 치수도 이 스케일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이 두 개를 같이 세팅으로 쌍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컨텐츠죠. 눌러보시면 m텍스트가 있고 그 다음 블록이 있습니다. 일단 m텍스트. 그 다음에 네, 여기 있네요. 텍스트 헤이트, 문자의 높이요. 역시 마찬가지로 2.5mm로 맞추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값이에요. 치수도 2.5mm로 되어 있습니다. 화살촉과 치수 문자가 둘 다 똑같이 2.5로 기본값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상하게 앱리더만 4mm로 되어 있어요. 자, 오케이. 클로즈. 그러면 이와 같이 자, 멀티리더를 누르면 지시선을 그리는 방법이 첫 번째 텍스트 지금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리더 에로헤드 퍼스트가 있고 리더 랜딩 퍼스트가 있습니다. 랜딩이 도착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문자 먼저라는 뜻이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화살촉을 먼저 지정할 거냐, 위치를 먼저 지정할 거냐, 문자를 먼저 지정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문자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시선이 뻗어나오게 됩니다. 이게 문자 우선입니다. 얘가 문자 우선이에요. 근데 리더 에로헤드 퍼스트 그러면 화살촉 먼저 이렇게 뽑아 나옵니다. 화살촉 먼저란 뜻이에요. 그 다음 랜딩 퍼스트를 누르면 그러니까 문자가 위치할 위치부터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시 또 볼까요? 앱리더.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가장 쉬운 건 에로헤드 퍼스트가 가장 쉬워요. 화살촉의 위치, 그 다음에 문자가 들어갈 자리.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근데 앱리더는 언제 쓰냐면 품번이요. 품번이나 여러 가지 기호들을 이용해서 함께 사용합니다. 자, 다시 앱리더 스타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앱리더 스타일에 들어가시면 컨텐츠를 블록으로 바꿔보죠. 바로 이 블록들이요. 얘네들을 씁니다. 얘네들을. 맨 아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가 리비전 클라우드, 즉 도면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도면 개정할 때 구름 마크로 이렇게 그려놓고 그 위에 삼각형 표시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 트라이앵글이 개정 마크 표시입니다. 서클하고 디테일 셀아웃 같은 거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클을 썼습니다. 그러면 원이 그려질 거예요. 역시 스케일 1이죠.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뜹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요. 즉 여기 있는 부품은 1번 부품, 여기 있는 부품은 2번 부품, 여기 있는 부품은 3번 부품 이렇게요. 이렇게 부품 번호를 매길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예전엔 이게 안 돼가지고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앱리더를 사용하면 부품 번호 매기는 건 사실은 일도 아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여기 얼라인이라고 여기 애드 리더하고 리무브 리더라는 게 있습니다. 지시선 추가하기고 지시선 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드 리더를 이용하면 이렇게 지시선을 여러 개 붙여 넣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부품이 여러 군데 있을 때는 지시선을 이렇게 묶어서 표현해 줍니다. 이게 애드 리더예요. 그러면 지시선을 여러 개 이렇게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무브 리더는 지시선을 제거할 때 쓰는 겁니다. 일단 먼저 선택하고 제거해야 할 지시선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엔터. 자, 다시 볼까요? 리무브 리더. 일단 선택입니다. 그리고 리무브할 지시선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엔터. 이게 앱리더 에디트입니다. 앱리더 에디트 그러면 지시선을 선택하라고 해요. 그러면 지시선 추가가 있고 리무브 리더가 있습니다. 리무브 리더를 누르면 이렇게 지시선이 지워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얼라인 리더가 있습니다. 지시선을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지시선이 삐뚤빼뚤하죠. 이걸 일렬로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얼라인입니다. 선택을 하세요. 먼저는 선택입니다. 엔터. 그 다음에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거냐 이거죠. 이 세 개 중에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건지 기준이 되는 치수를 클릭해주면 자, 이와 같이 치수선, 그러니까 치수가 정렬이 됩니다. 그러면 치수가 일렬로 정렬이 돼요. 보통 부품이 이렇게 정면도와 우측면도, 평면도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정면도에서 번호, 우측면도에서 번호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끌고 옵니다. 부품 번호 자체가. 근데 얘가 삐뚤빼뚤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보기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걸 일렬로 딱 정렬을 해줘야만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컬렉트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시선 하나로 다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컬렉트입니다. 애드리더로 지시선을 이렇게 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해주면 얼마든지 위치를 맞춰줄 수 있고요. 얼라인으로 정리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시 이렇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자, 앱리더 스타일입니다. 앱리더 스타일에 가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품번 말고도 트라이앵글이라는 것도 있고 디테일 셋아웃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얘도 많이 사용해요. 자, 뷰 넘버 뭐 01 F 넘버 우드 윈도우 이런 식으로. 뭐냐면 재질 표시할 때 창문, 목재 창문, SS는 스틸 스테인렛 뭐 저기 뭐 그런 거 있고 좀 있습니다. 그게 번호고요. 그래서 해당 재질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써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시선을 아예 없애고 컨텐츠는 트라이앵글로. 그러면 이렇게 얘가 리비전 클라우드 쓸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리비전 클라우드하고 같이 씁니다. 너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 도면 개정됐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딤 스타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딤 스타일입니다. 어디 갔을까요? 여기다 적어놨을까요? 안 적어놨네요. 자, 여기다가 딤 스타일. 자, 딤 스타일입니다.
치수 유형 변경 딤 스타일. 그러면 이렇게 딤 스타일이 나옵니다. 기본 IS25가 기본이고요. 자, 모디파이 누르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기본 값은 IS25예요. 선택하시고 모디파이. 네. 라인,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에 관련된 탭입니다. 심볼 앤 에러, 화살촉에 관련된 탭이고요. 텍스트, 문자와 관련된 탭이고요. 피트, 자리 맞춤. 화살촉과 치수 문자 사이의 자리 맞춤이고요. 프라이머리 유니트, 주치수입니다. 우리가 핵심이 되는 치수를 만들어 넣었는데 기본 주치수, 프라이머리 유니트가 기본이 되는 치수고요. 얼터네이트는 보조 치수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 대신할 수 있는 치수. 왜 얼터네이트가 존재하냐면 우리가 도면을 우리나라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뭐 영국이나 미국으로 보낸다라고 가정해 보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치수가 30인데 이건 30mm일까요? 30인치가 될까요?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치수에 혼동을 주지 말라고 얼터네이트. 그러니까 프라이머리를 대신할 수 있는 치수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톨러런스. 얘는 치수 공차입니다. 톨러런스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기하 공차가 있고 하나는 치수 공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바로 여기가 치수 공차입니다. 이게 허용치예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라인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이거를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쭉 알아볼 겁니다. 내용이 많아서 하루에 하면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틀로 나눠서 합니다. 보시면 치수선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익스텐션 라인, 치수 보조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딱 한 대로 나누시면 돼요. 그 다음 보시면 치수선의 색상, 치수 보조선의 색상, 치수선의 선 모양, 치수 보조선의 선 모양, 치수선의 선 굵기, 치수 보조선의 선 굵기. 네, 다 안 씁니다. 하나도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레이어에서 조절합니다. 그 컬러나 형상이나 이런 모든 것은 다 레이어에서 조절합니다. 누구를 조절하냐면 컬러에 있는 이 컬러 텍스트만, 얘만 조절해요. 얘만 조절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하나를 더 만들어 보죠. 뉴 디멘전. 자, 어떤가요? 치수선과 치수 문자가 다 빨간색으로 다 바뀌었죠. 이때 뭐만 바꾸냐면 치수 문자만 바꿉니다. 문자의 색상만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눈에 잘 띄죠. 한번 바꿔보세요. 디멘전, 모디파이. 그럼 누굴 바꾸냐면 라인에 가시면 바로 여기 얘예요.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이요. 이거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베이스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컨티뉴어스하고 베이스라인. 그래서 이 베이스라인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높이가. 이 높이가 너무 낮다고 했죠. 이거 고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얘입니다. 어저스트 스페이스. 이렇게요. 그죠? 근데 디멘전에 나와 있는 바로 얘가 정답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조절해 놓으면 됩니다. 8mm라고 제가 여기서 조절해 놨어요. 베이스라인이라는 명령어의 간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예 애초에 8mm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이 값을 조절해 놓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거 볼까요? 자, 디멘전 모디파이, 그 다음에 서프레스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서프레스는 여기서 쓰지 않습니다. 이 서프레스는 여기서 쓰지 않아요. 치수선을 서프레스, 억제하기란 뜻입니다. 치수 보조선을 억제하기란 뜻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체크해 버리면 모든 치수선들이 다 억제돼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쓰지는 않고요.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도 이렇습니다. 자, X라인 옵셋 50mm, 크네. 옵셋 30mm, 옵셋 10mm, 옵셋 20mm. 제가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써요. 자, 옵셋 40mm, 옵셋 3mm, 옵셋 20mm, 랭슨 델타 3mm. 제가 치수 기입 좀 이따 적어 드릴게요. 그 다음 해치, 이 해치는 해칭으로.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나요? 커버예요. 커버입니다. 속에 들어가야 될 커버인데 이런 거죠. 자, 치수 기입을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갑니다. 자, 얘가 디멘전으로, 디멘전으로 바꿔놓고 치수 기입을 해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요. 없잖아요. 여기 선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디스턴스, 거리를 재봅시다. 20, 40이네요. 자, 이 방향으로 40만큼. 자, 치수선을 일단 뺐습니다. 그 다음 여기 중심선도 뺐어요. 그 다음 여기도 치수를 이렇게 뺐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치수를 이렇게 빼요.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으로 치수를 이렇게 뺐습니다. 자, 치수선들이 쭉 빠진 거 보이시죠? 근데 문제는 얘예요. 여기 내용이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딱 4분의 1만 여기를 드러낸 겁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데 딱 4분의 1만 이렇게 드러낸 거예요. 이걸 반단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면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면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단면된 부분이 나온 거고 여기는 외형 부분이 나온 겁니다. 이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치수가 억제되어야 돼요.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이 억제되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일단 선택합니다. 그 다음 컨트롤 1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치수에 관련된 모든 옵션이 나와요. 이게 대화상자로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얘가 대화상자로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라인 하고 있잖아요. 그럼 라인을 찾아보세요. 라인 앤 에로. 이 중에 치수선 1번, 2번 나오죠. 얘를 오프합니다. 그 다음 치수 보조선 2번을 오프하면 이렇게 억제됩니다. 내가 지정한 것만 치수선 억제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치수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큰가? 자, 그래서 서프레스는 이와 같이 치수선이나 치수 보조선을 억제할 때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비하인드 익스텐션 디멘전 라인과 옵셋 프롬 오리진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대해 봤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디멘전 모디파이 보시면 비하인드 디멘전 익스텐드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 즉 여기를 말합니다. 익스텐드 연장하다라는 뜻이죠. 연장하는데 치수선 위로 연장하기, 요 값입니다. 요 값이 1.25mm 더 연장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한 2에서 3mm 정도 줘요. 그 다음에 옵셋 프롬 오리진, 여기요. 원점에서부터 간격 띄우기 0.625 줬죠. 보통 얘도 한 1에서 2mm 정도 줍니다. 요즘은 이제 값을 잘 안 바꾸긴 하는데 옵셋 프롬 오리진은 1에서 2mm, 얘는 2에서 3mm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얘는 3mm, 얘는 1mm. 그러면 자, 각각 선들이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다시 디멘전, 우리가 이제 좀 신경 써야 될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모디파이 보시면 픽스 랭슨 익스텐션 라인, 보조선의 길이를 고정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치수 기입을 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기계 쪽에서, 아니 건축 쪽에서 이렇게 치수 기입을 많이 하는데 선을 이렇게 쭉 뺍니다. 카피 어레이 8개 피트. 자, 이렇게 치수선을 뺀 다음에 선을 연장시킨 다음에 이와 같이 치수 기입을 해요. 그 다음에 베이스 라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선을 이렇게 지웁니다. 건축이나 인테리어의 평면도는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선을 그리고 또 지워야 되잖아요. 픽스 랭슨 익스텐션 라인이란 건 뭐냐면 이 익스텐션 라인, 보조선의 요 길이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보조선의 요 길이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최소 요 간격보다는 길어야 됩니다. 만약에 짧으면, 여기가 짧으면 여기가 짧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이만큼의 선보다 더 길게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세요. 디멘전 모디파이, 지금 보시면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이 8mm잖아요. 그러니까 8mm보단 길어야 됩니다. 10mm. 자,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10mm 선으로 이렇게 고정이 돼서 딸려 나와요.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로 치수 기입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베이스 라인으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10mm가 너무 길다고 제가 이거를 5mm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공간이 뜬단 말이죠. 이렇게 공간이 생기면 안 돼요.
최소 같거나 길어야 되겠죠. 8mm. 그래야 여기가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겠죠. 자, 이번엔 심볼 앤 에로우입니다. 심볼 앤 에로우로 들어가면 화살촉의 모양을 이와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화살촉의 모양이 있고요. 화살촉의 모양도 잘 바꿉니다. 아까 본 것처럼 도트로도 잘 바꿉니다. 퍼스트를 이용해서 바꾸시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세컨드도 바뀝니다. 첫 번째 화살촉을 바꾸면 두 번째 화살촉도 바뀌어요. 그런데 두 번째 화살촉을 바꾸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따로따로 움직여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아까처럼 속성창에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안 쓰고. 자, 보세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화살촉의 모양을 바꾸고 싶어요. 자, 컨트롤 1키를 눌렀습니다. 자, 이 안쪽에 있는 얘네들을 먼저 같이 선택한 다음 화살촉을 오빌크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화살촉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화살촉은 첫 번째 거니까. 그럼 어떤가요? 서로 내용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색상 모양 바뀐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주로 많이 써요. 공간이 부족하면 이렇게도 사용합니다. 자, 모디파이, 그 다음 심볼 앤 에로 보시면 화살촉의 크기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도트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도트로 쓰면 화살촉이 생각보다 커요. 이렇게 생각보다 화살촉이 크게 나옵니다. 생각보다 화살촉이 큽니다. 그래서 도트를 쓸 때는 화살촉의 크기를 좀 작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요. 너무 큰 거는 좀 그렇고. 근데 여기 보시면 도트 스몰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도트 스몰은 또 너무 작아요. 2.5mm로 갔을 때 도트 스몰은 또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도트를 쓰시되 조금만 작게 주시면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센터 마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옵션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거냐면 서클 반지름 15mm 디멘전에 눌러보시면 요거 센터 마크 누르면 중심선 마킹 됩니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이 중심선 마킹의 크기입니다. 이 마킹의 크기를 결정하는 명령어예요. 자, 보시죠. 제가 이거 2배를 키워놨기 때문에, 자, 지금 크기가 2.5mm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센터 마킹을 주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mm 짜리 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지우고요. 다시. 자, 제가 이거를 5mm로 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mm 짜리 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를 쓰는 게 아니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데요. 얘를 씁니다. 라인을 써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이 중심에서 제가 3mm 줬습니다. 3mm, 그 다음 간격 3mm, 그 다음에 쭉 끝에까지 가서 이 끝에서 다시 3mm,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보세요. 얘네들 다 선이에요. 선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치수선으로, 그러니까 중심선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멀티라인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냥 선들로 이렇게 쭉 그린 겁니다. 그래서 딤센터를 주기 전에, 이 딤센터 명령을 쓰기 전에
반드시 여기서 먼저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를 미리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고 텍스트 치수 문자입니다. 보시면 스타일이 여기 있죠? 그래서 누르면 치수의 문자를 여기서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굴림으로 제가 바꿔놨습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치수 색상은 잘 바꿉니다. 치수 색상 잘 바꾸고요. 그 다음에 문자의 높이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종종 이런 거 있어요. Draw From Around. 요걸 체크해 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전부 다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 1키 눌러서 씁니다. 자, 텍스트로 가야 되겠죠? 어떤 값이냐면 텍스트 옵셋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요 값이에요. 문자와 치수선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는 건데, 자, 이게 0이면 이렇게 문자가 딱 붙어요. 텍스트 옵셋이 예를 들어서 5 그러면 5mm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값이 마이너스 1 그러면 테두리가 돌아가요. 마이너스 0.625 이렇게 테두리가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치수가 기준 치수라는 얘기입니다. 이 치수가 기준이 돼서 나머지를 계산하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이 기준 치수라는 뜻이에요. 기계 쪽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번엔 제가 각도 치수를 넣을 겁니다. 각도 치수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 컨티뉴어스로 마저 치수를 넣을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호리젠탈 자, 이렇게 일반 치수도 넣어 봤고요. 그 다음 얼라인으로 비스듬한 치수도 만들어 넣어 봤습니다. 자, 제가 치수를 이렇게 쭉 넣어 봤습니다. 디멘전 스타일 텍스트 보시면 바로 이 부분 버티컬이라고 하는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항상 치수 문자는 치수선 위에 기입해야 됩니다. 이게 KS 규격입니다. KS는 치수 문자는 치수선 위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딱 정의되어 있어요. 딱 못 박아놨습니다. 그럼 도대체 위쪽이 어디냐? 지금 보시는 거, 지금 제가 이렇게 기입한 것, 여기가 위쪽이고요, 여기가 위쪽이고 여기가 위쪽입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제가 치수선을 이렇게도 해봤습니다. 이쪽이 위쪽입니다. 이쪽이 위쪽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오른손잡이가 글씨를 쓴다라고 가정하시면 돼요. 왼손잡이가 글씨 쓸 때 말고 오른손잡이가 글씨를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잡이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기준을 오른손잡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문자가 왼쪽에 위치한 게 위쪽이 됩니다. 디멘전 스타일 보시면 센터 있고 어버브 있고 아웃사이드 있고 빌로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은 어버브예요. 위에다가 써라. 치수선 위에 써라라는 얘기고, 센터란 얘기는 치수선 중간에 들어가게 해라라는 얘기고, 빌로우는 치수선 아래 위치해라라는 얘기고, 아웃사이드는 무시하고 그냥 바깥쪽에 그려라 이 얘기가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보죠. 센터입니다. 자,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치수선이 치수 문자가 치수선 가운데 들어갑니다. 다시 볼까요? 자, 어부분을 봤으니까 아웃사이드 빌로우 먼저. 빌로우 아래쪽으로 들어가라. 자, 아래쪽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들어간 거. 다시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는 그냥 바깥쪽입니다. 이렇게 그냥 바깥쪽으로 들어가라 이 얘기가 돼요. KS는 빌로우가 원칙입니다. 아니, 어버브가 원칙이에요. 지스는 일본 규칙에 맞춰라, 일본 공업 규칙에 맞춰라인데 어버브를 쓰시면 됩니다. 일본 공업 규격도 어버브가 기본값입니다. 자, 나머지 여기 아래쪽은 신경 안 쓰셔도 좋겠습니다. 이건 무시. 자, 여러분들도 요거 한번 바꿔보시죠.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호리젠탈, 얼라인, ISO 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호리젠탈은 글씨를 무조건 수평으로 쓰게 하는 걸 말합니다. 얼라인은 치수선과 문자가 같은 방향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걸 얼라인이라고 하고요. ISO는 조금 다릅니다. 자, 먼저 호리젠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자가 다 일렬로 수평으로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디멘전, 모디파이, 얼라인. KS는 기본적으로 얼라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얼라인이에요. 얼라인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반지름 15인 원을 제가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지름 치수를 넣었습니다. 지름 치수도 넣어 봅니다. 15가지고는 조금 작네요. 자, 어떤가요? 자, 다시 볼까요? 지름을 넣었습니다. 지름 치수를 넣었어요. 이렇게 들어가요. 반지름을 넣어 볼까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고 바깥쪽으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뭐 바깥쪽으로 가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안쪽으로 갔을 때 이게 틀렸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거 KS가 아니에요.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KS는 이거를 막아야 돼요. 아, 이건 여기서 하는 게 아닌데. 자, 어쨌든 일단 이거부터 해결해 보죠. 자, 뭐냐면 여기 피트에 가면 여기 에로우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피트 탭에 가면 에로우로 맞춰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다시 볼까요? 반지름 치수는 이렇게, 지름 치수는 이렇게 바뀝니다. 피트 탭으로 가면 이렇게 바뀌어요. KS는 이렇게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멘전, 모디파이, 피트 탭에 가면 에로우로 놓으시면 됩니다. 화살촉 기준입니다. 그 다음 디멘전, 모디파이, 다시 텍스트로 돌아와서 ISO 스탠다드는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자, 안쪽으로 들어올 때는 똑같아요. 그런데 바깥쪽으로 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치수선이 수평이 돼요. 치수선이 수평으로 바뀝니다. 이렇게요. 안쪽으로 들어왔을 땐 똑같아요.
그런데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 이렇게 수평이 됩니다. 요게 달라요. ISO는 요게 다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왜 설명하냐면 CAT 2급 시험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CAT 2급 시험 볼 때 반드시 치수를 ISO 스탠다드로 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안 돼요. 얘가 안 됩니다.